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왜 아무것도 못 찾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살짝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외계인이 우리를 발견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어느 정도 먼 곳에서 지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적 생명체가 우리가 고도기술 문명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챌까요? 애초에 그게 가능하긴 할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긴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동료가 늘수록 우리는 우주에서도 더 눈에 띄고 존재감도 키우고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볼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흐릿해진 태양. 가정컨대 외계 문명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인식하는 방식은 크게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로 나뉩니다. 주관적 요소는 그들의 감각과 가치관에 달린 부분인데요. 스타니스와 프렘은 대표작 솔라리스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지적으로 닮은 존재를 찾습니다. 당연히 외계인도 자신들과 비슷한 존재를 찾으려 하겠죠. 주관적 이야기는 무궁무진하지만 그건 SF 작가나 철학자에게 맡겨두고 문학 비평이나 의식 생명, 본질 강의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그걸 들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우주 그 자체의 물리 법칙으로 결정되는 객관적 요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확실히 정보를 전하는 수단은 빛, 즉 전자기 복사인데요. 가시광선만이 아니라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가 포함됩니다. 중력장 변화를 관측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너무 어렵고 작은 천체 정보는 거의 얻기 힘듭니다. 설령 외계인이 지하에서 페로몬으로 대화하고 시각이 없는 곤충형 종족이라고 해도 우주를 연구하려면 빛의 존재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공간은 소리도 냄새도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관측하고 본다는 뜻이며 광자가 우주를 가로지르는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우주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눈에 띌까 하는 객관적 관점입니다. 외계 관측자에게 태양은 G2V형 황색 외성으로 나이는 꽤 들었고 금속 함량도 비교적 높은 별로 분류됩니다. 은하 안에는 이런 별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거리에서 태양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까요? 태양 밝기는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집니다. 예컨대 알파 센타우리에서 보면 태양은 꽤 밝아 도시 불빛이 방해되어도 밤하늘에서 뚜렷합니다. 하지만 약 60광년쯤 떨어지면 태양의 등급은 6등급이 되는데요. 즉, 지구에서 63광년 떨어진 베타 픽토리스 행성에 서 있다고 가정하면 태양을 맨눈으로 보려면 날씨가 맑고 주변이 완전히 어두우며 시력이 상당히 좋아야죠. 어쩌면 외계인은 우리보다 훨씬 시력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100광년, 200광년 거리에서도 태양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1000파섹, 약 3260광년쯤 떨어지면 맨눈으로는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태양빛이 가스, 먼지, 다른 별빛에 섞여 완전히 묻혀버리거든요. 물론 지적 생명체를 찾으려는 문명이라면 고성능 망원경을 갖췄을 테니 맨눈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현대 망원경, 특히 우주 망원경이라면 20등급 별도 관측 가능합니다. 참고로 등급 숫자가 클수록 별은 어두워서 20등급은 6등급보다 훨씬 어두워요. 실제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다른 은하의 별까지 부착합니다. 따라서 같은 국부 은하군에 있다면 태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만 지구를 찾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주에 떠도는 작은 먼지. 예상하셨듯 지구는 꽤 밝지만 태양보다 훨씬 찾기 어렵습니다. 해왕성 하늘에서는 맨눈으로도 지구가 보이지만
명왕성에서는 벌써 안 보이죠. 프록시마 센타우리 행성에서 지구를 보려 한다면 말도 안 되죠. 물리적으로 무리입니다. 멀리서 스포트라이트 속 먼지 하나를 찾는 것과 같아요. 일반 망원경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외계 과학자는 우리가 외계 행성을 찾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구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양과 비교적 가까운 항성계에 사는 외계인이라면 트랜짓, 통과 방식이 유효할 수도 있는데요. 지구가 태양 앞을 지나갈 때 1년에 한 번 태양빛이 살짝 어두워지니까요. 그 감소폭은 극히 미세하고 순간적이지만 고정밀 장비가 있다면 탐지 가능합니다. 태양광 변화를 정밀 분석하면 지구의 존재뿐 아니라 크기와 궤도까지 추정할 수 있죠. 더 나아가 태양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며 나타나는 분광 변화를 조사하면 대기 화학 조성도 알 수 있습니다. 외계인이 우리처럼 탄소와 물을 기반으로 한 생명이라면 지구는 즉시 생명 가능 행성 후보로 눈에 띌 거예요. 실제로 지구는 거주 가능지대에 있고 단단한 표면과 대기를 지녔으며 수증기, 바이오마커도 관측되니까요. 꽤 희망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서 현실을 짚어야 합니다. 트랜십 방식이 가장 빛을 발하는 대상은 적색외선 가까이를 도는 거대 가스 행성이나 슈퍼지구급 큰 행성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지구는 어느 쪽에도 들지 않습니다. 참고로 태양계에는 8개 행성이 있지만 다른 별에서 8개 행성을 확인한 사례가 몇 개나 될까요? 정답은 단 하나. 케플러 90뿐이고요. 그게 현재 최다 기록입니다. 대부분의 행성계에서 우리는 행성 하나만을 찾아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 태양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트랜십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강력한 대안도 있지만 아직 신뢰도가 낮고 현 기술로는 역부족입니다. 아마 외계 천문학자가 트랜십 방식으로 태양계 행성을 찾는다면 첫 타깃은 목성일 겁니다. 그들에게는 평범하거나 약간 작은 가스 행성으로 보이겠죠. 우연히 지구를 찾을 확률은 목성, 토성 같은 거대 행성을 찾을 확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태양계를 집중 연구 대상으로 삼아 수천 개 유사 별 중 특별히 주목한다면 확률은 급상승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태양계를 특별하게 볼 이유는 뭘까요? 우주에서 시끄러운 존재는 누구?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 인류를 처음으로 외계에 눈에 띌 수 있는 존재로 만든 혁신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라디오 발명인데요. 지구 전역에 라디오 송수신망이 깔리면서 우리는 우주에서도 점점 들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점이 지적 생명체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대충 하늘을 스캔해 외계 행성을 찾으면 평범한 태양과 평범한 가스 행성 하나만 보고 태양계의 행성은 하나뿐이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성계에서 이상한 전파가 잡힌다면 처음엔 자연현상으로 생각하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외계 천체 물리학자들이 주목해서 지구를 면밀히 살피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 발견은 시간 문제죠. 안타깝게도 전파는 거리가 멀면 급격히 약해지고 우주 먼지에 흡수되며 대부분 지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발신원은 민간 통신기기만이 아니죠. 강력한 군용 레이더나 첨단 과학 장비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들릴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먼 곳에서까지 우리 신호가 닿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약 100광년인데요. 우주는 광대해 정보 전달에 큰 지연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광년이 떨어져 있어 지금 보이는 모습은 4년 전입니다. 빛이 그만큼 걸리니까요. 그리고 빛은 우주 최대의 정보원이며 아무리 해도 빛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1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보면 1925년 라디오가 대중화되던 시기에 지구를 보는 셈이죠. 우리의 가청 범위는 해마다 넓어지지만 은하 규모로 보면 아직 태양 바로 옆에 불과합니다. 150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안타깝게도 태양계가 전혀 두드러지지 않고 아주 평범해 보이겠죠. 40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 사는 지적 생명체가 본다면 갓 태어난 어린 태양과 새 행성만 보입니다. 거기서 10억 광년 더 멀면 태양조차 안 보입니다. 그들이 보는 시점은 50억 년 전, 태양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시대니까요. 결국 지금 이 순간 외계인이 우리를 본다 해도 수많은 평범한 항성계 중 하나로만 보일 겁니다. 우리와 비슷한 문명 수준으로 알아봐 주려면 우주적 시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만 하는데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어쩌면 외계인이 매우 공격적이라 우리를 발견하면 멸망시키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